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10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뭐 기억에 남는 단어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관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사이 상호 관세 이제 90일 유예하면서 또 전 세계가 일단 안도를 했습니다만 또 국가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어떤 변덕이 나오게 될지 불안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략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이제 발효한 지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그냥 또 유예를 해가지고 장이 급등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날 가짜 뉴스가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베센트 장관은 나와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계획된 거였다, 협상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계획됐다고 그런다면 정말 많이 놀랐고요. 예, 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사실은 뭐 미중 무역 마찰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건데요. 사실 뭐 바이든 정권 들어섰어도 사실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봤던 일이 좀 뭐 동맹국까지 지금 확대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20 몇 퍼센트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 25% 우리가 부과를 받았다가 지금 보편 관세라고 그래갖고 10% 관세를 맞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 10%라는 걸 처음에 들었으면 왜 그러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25%를 듣고 나서 그게 아니고 10%래라고 하니까 지금 안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이게 그야말로 택틱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속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기 때는 뭐 어떤 품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래도 이제 미국의 물가 관리는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정책을 취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물가 지금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 한 나라에 지금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지금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은 조금 더 그 일기 때의 어떤 무역 전쟁보다도 좀 한 발짝 더 나간 모습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것에 이 원인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은 결국은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계속 등장하는 그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랑 미국의 무역 적자 이 두 가지 적자 문제를 이제 해소해 보기 위해서 뭐 미국의 세금은 낮춰주고 싶고 뭐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해 보고자 하고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 기조를 우리가 균형 무역 기조로 우리가 전환해 보겠다라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태를 보면서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그려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폭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이니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 문제, 그러니까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미국 정부가 했던 그 정책들이 잘 효력이 별로 없었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만 때리는 게 실제로 바이든 때부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국만 때리는 게 바이든 때랑 지금이랑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이렇게 우방, 네 편, 내 편 나눈 다음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서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말로 뭐든지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봐서 이제 유연성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A라고 얘기했다, 예. 내일은 B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랑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막 바꾸는데 그럼 원래는 중국이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까지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신뢰를 어떻게 맞춰서 합의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뭐 시진핑도 지금 뭐 보복 관세 지금 뭐 84%인가요? 뭐 지금 매기고 있고 실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뭐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만나가지고 우리 그동안 뭐 잘 지내보자 이제 앞으로 잘못됐지만 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둘 다.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전환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일단 지금 모양새는 지금까지 모양새는 야, 중국 말고는 다 괜찮아.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은 나는 그럼 미국 상대 안 할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 관세 장벽을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125%, 뭐 84% 관세를 서로 매긴다고 그런다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가는 물건도 그렇고 뭐 반대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도 다른 대체제를 찾기 마련이겠죠. 지금 상호관세 90일 유예했으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지금 우회하겠죠.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경제력으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난 중국 없이 살 수 있어. 혹은 중국 입장에서 난 미국 없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경제 규모로서는 둘 다 어렵다. 네, 둘 다 어려우니까 뭐 지금은 막다른 길로 막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순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트럼프는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라고 한 상황이고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미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 중국이 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카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중국 내부 언론에서는 6가지 추가 조치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서요. 예, 뭐 6가지라는 게 뭐 이제 농산물 관세 인상, 뭐 가금류 수입 금지, 뭐 그리고 미국 영화 수입 금지,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그 정부 구매 네. 참여 금지하는 거, 그리고 뭐 법률 자문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펜타닐에 관련된 협력을 중단한다. 뭐 이런 6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서 농산물이나 가금류 같은 거는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주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지금 타겟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유럽에서도 옛날에 유럽에서도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무역 보복 하려고 하고 무역 있죠. 보복을 하는 것이 타겟이 그쪽 층이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시면 트럼프 지지 지역이 아니에요. 네. 원래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살짝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트럼프는 어차피 자기를 지지했던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잖아요. 굳이 그거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지지했던 주에 이 여론이 돌아서는 거는 신경 쓸 거다라고 지금 외부에서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옛날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아져서 내수 기반이 조금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랑 좀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전체 GDP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 뭐 40%, 4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다면 중국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 넘버원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30% 미만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있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강력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다가 파는 거가 막히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다 팔자고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EU하고 차이나랑 이제 비관세를 하던 뭘 하던 새로운 무역 체제를 가져가고 싶을 텐데 이제 뉴스들에서는 약간씩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협상을 할 때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세게 안 나가면 그냥 밟힌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이제 더 세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약간 이제 동의하는 접고 들어가는 걸로 갔고 예. 그러면 이제 접고 들어간 사람들끼리 나라들끼리 예. 결국 이제 또 이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EU랑 예를 들어서 아 우리 그러면 너가 파는 물건 다 살게 이렇게 나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까요? 둘이 손을 잡게 되면.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세계인 모든 나라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세계 금융시장이 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그룹이 생겨서 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이 된다고 그런다면 미국은 굉장히 싫어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 패권도 굉장히 저물 거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협상이 계속 잘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트럼프 초를 칠까요,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요구 사항을 낮춘다든가 다른 나라의 협상력이 그런 측면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면 EU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국이랑 그런 걸 이제 흘려야 예. 자기의 협상력이 높아지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이제 반대 보복 관세 같은 것도 좀 얘기도 예.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EU 입장에서는 우리 너 아니면 이제 중국이랑 할래. 왜 그러냐 하면 EU가 중국이랑 무역에서 굉장히 마찰을 많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EU가 뭐 환경 관세를 뭐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미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미국보다 먼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중국하고 같이 이제 경제 질서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되겠죠. 협박만 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뭐 그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예. 예.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대에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이게 좀 대반전의 18시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뭐 무역 참모들도 반대를 해왔고 여기다 월가 IB 쪽에서도 계속해서 관세는 자해행위다.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라서 예. 그럴 수 잘은 있죠.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뭐 말씀하신 팩트들이 다 네. 이제 맞죠. 이제 결국은 뭐 선거의 표가 되는 것이 이제 경제 상황인데 지금 네. 미국 안에서 혼란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뉴욕은 케어 안 하고 뭐 캘리포니아는 뭐 내 주가 아니고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뭐 바깥에서 뉴스를 보는 겁니다만 미국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렇다고 그런다면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공화당 지지층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화이트 칼라는 트럼프 지지층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보통 생산직에 네. 종사하는 백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 공화당 지지층은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지지층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산업을 보호해주고 무역으로부터 자유무역으로부터 보호해주면
이 지지층이 나한테 표를 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팩트들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거 관세를 통해서 그 지지층이 돌아선다. 이거 나의 생필품 올라가니까 나는 아무리 내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고 그래도 이거 지금 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물가 비싸지면, 표가 예. 돌아선다 그런다면 영향이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90일 동안 협상 기간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는 우리가 협상력이 있는 업종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정권도 어느 정도 정치도 좀 이제 안정이 됐다면 안정이 된 거고 이제 카운터파티가 상대방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좋은 이제 산업이나 협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예,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 미국하고 흑자를 줄여야 됩니다. 흑자를 줄여야 돼요? 예, 수입을 근데-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서 사올 거를 좀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에너지를 사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가스를 예, 사려면 가스를 산다든가 뭐 이제 원유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유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산 원유를 정유하기 위해서 테일러링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중동에서 원유 사오고 미국한테 물건 팔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구조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무역 구조를 그거를 원채널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 수입하는 그래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는 필요한 것이고 예. 그 가격이라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원유를 수입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동 가격이랑 지금 이제 국제 유가를 네.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WTI유가 더 네. 싸요. 그러니까 미국이 팔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안 팔아서 우리가 못 사온 거이니까 팔겠다고 하면 우리 그거 사줄 테니까 우리 무역 수지 그렇게 해서 맞춰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5%라는 관세가 무슨 뭐 우리가 매기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진짜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실효 환율이 1%도 채 안 되는데 지금 그래놓고 상호 관세라고 25%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수출 수입 따져가지고 미국 대미 수출 수입 따져가지고 그거 딱 절반 해가지고 25% 매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그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럼 우리는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 수입하는 거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면 어떤가 가격만 맞춰주세요. 이런 거네요. 예, 네. 제안해 볼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